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주 유적 그 가운데 왕릉 몇 군데를 찾아가 봤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주에 있는 첨성대입니다. 야간이 되면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불을 비춰놨죠. 첨성대 주변에는 왕릉 또 왕가의 능으로 보이는 능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여기는 왕가의 묘원이죠. 묘원. 첨성대를 옛날에 천문대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런 옛날 주춧돌 쭉 있던 관청터가 있습니다. 건물터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주춧돌, 기반석이 그대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묘원 가운데 첨성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라 망루로서 여기를 관청과 묘원을 지키던 망루였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뭐 별을 살피고 그럴 만큼 높지도 않고요. 또 주변에 관청들이 있었을 걸로 봐서 이 땅이나 요 몇 미터 더 올라가나 뭐 크게 별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지 아마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묘원 이쪽을 지키는 망루로서 사용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신라 27대 선덕여왕릉입니다. 경주 선덕여왕릉 그랬죠. 상국유사에 따르면 내가 아무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해서 물으니 왕이 낭산 남쪽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날에 이르니 왕이 진짜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데 진짜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러 신하들이 낭산 양지에서 선덕여왕의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선덕여왕은 아주 재밌는 분이죠. 재위가 632년부터 647년까지 16년 있었습니다. 본명은 이름이 김덕만입니다. 진평왕 54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진평왕이 왕후에 54년까지 있었어요. 서기 632년 정월에 진평왕이 죽었는데 그 이전에 남자 아들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하도 왕위에 오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딸인 덕만이가 왕위에 오르죠. 아마 그때 선덕공주의 나이는 5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선덕여왕이 뛰어났죠. 당나라에서 보내온 모란꽃 그림을 보고서 이 꽃은 향기가 없다라고 알았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꽃 그림에는 나비나 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조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모란꽃이 없었던 거죠. 선덕여왕 5년인 636년 왕궁 서쪽 옥문지 연못에서 개구리가 많이 모여서 시끄럽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서남쪽 변경에 옥문곡이라고 하는 계곡에 백제군이 잠입해서 매복해 있다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백제군은 일망타진된다. 모두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음문을 뜻하죠. 그런데 남자가 옥문에 들어갔으니 반드시 죽어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그 백제군을 일망타진했죠. 그러니까 뛰어난 면이 있었던 분입니다. 상국유사 왕력에 의하면 선덕여왕의 남편은 음갈문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04년 한산주 도독이 된 김대문. 한산주가 어디냐면 경기도, 오늘날 경기도하고 황해도 일대, 그리고 충청도 일대를 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는 한산주라고 했습니다. 거기 도독이 된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덕 여왕이 자식이 없어 신라제도 삼서제를 따랐다. 이 서는 사위서자지만 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입니다. 새 남편을 거느릴 수 있는 제가 삼서제였어요. 신라에는 삼서제가 있었다고 말이죠. 새 남편을 거느릴 수 있는. 왕위에 오르기 전, 그러니까 공주 때인데 은갈문왕이 남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때도. 그래서 아버지인 진평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언니인 천명공주의 아들 용수가 있고 용춘이가 있는데 이 둘하고 관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카들하고 말하자면 잠자리를 하게 한 거죠. 그러면 용춘과 관계한 후에 또 용수와 관계를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용춘은 누구냐 하면 선덕여왕 언니의 아들이고 나중에 태종 무열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들 둘하고 차례차례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자식이 안 생겼어요. 왕위에 오른 후에는 은갈문왕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군신들이 건의해가지고 흠반이라는 사람, 을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보좌했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흠반, 을제하고 계속 관계를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삼서제입니다. 그러나 끝내 자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진평왕의 동생, 그러니까 선덕여왕 아버지의 동생인 진안 갈문왕, 이름이 김국반입니다. 김국반의 딸 선덕여왕의 사촌 승만이에요. 이름이 승만이 제28대 진덕여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덕여왕도 얼마 있질 못했어요. 서기 647년부터 654년까지니까 불과 한 7년 있었죠. 마찬가지로 후사가 없어서 용춘의 아들 누구죠? 여기 천명공주의 그 아들인 용춘의 또 아들 김춘추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김춘추가 29대 왕위에 오르고 그 사람이 바로 태종 무열왕이 된 거죠. 아주 복잡하지요. 남편이 있는데도 조카들을 차례차례 조카들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외간 남자 들여서 하고 그러죠. 참 뭐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아주 문란했던 거죠. 여기는 경주에 있는 신라 27대 선덕여왕릉입니다. 저 뒤에 보면 산들이 첩첩이 둘러싸고 뚝 떨어졌다가 솟아올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른바 사루화전이라고 해서 기가 모인 걸로 보는데 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들기만 해도. 굉장히 강합니다. 능의 뒤쪽인데 여기가 굉장히 더 강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합니다.
지금부터 1500여 년 전에 이 능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혈이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32대 효소왕 능으로 가볼까 합니다.